네, 반갑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자, 오늘은 종목 진단 대신 월급 종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6월 달에 월급 종목은 또 무엇이 있을까? 자, 고민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월급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좀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 쪽, 또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쪽에서도 장비, 소부장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따라가기가 좀 벅차, 막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중에서 선별을 좀 했습니다. 뭐 현대위아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주고요. 그동안 추세적인 부분은 쭉 하향세 보이다가 이제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지난 4월 상승 이후에 들어왔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급하게 올라간 모습 한번 있었죠.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뒤따라 올라오는 부분들이 뭐라고 그랬죠? 네, 이평선을 가지고 그 자리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 자리를 도착하게 된다면 주가가 더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자, 지금 5월달 들어서면서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4월달에 터진 거래량 부분을 단기적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평선을 끌고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라고요? 더 간다가 됩니다. 더 간다. 자, 물론 자동차 부품주도 전체적으로 상승의 어떤 기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추세선상에서의 어떤 움직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 직전 고점 때는 넘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 고점, 물량이 터진 구간 65,000원대까지는 일단 무난한 상승이 가능하다. 자, 지금 현재로서 본다라면은 65,000원대를 넘어서게 됐을 때 이제 뭐 7만원대에 진입한다든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돌아서는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이제는 바닥을 잡는 위치가 아니라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거 별표 쳐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에 대한 관점들만 좀 잡아가시면 되는 거고, 자, 지금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신다라면 일단 지지라인대에서 반등이 나가는 모습 62,000원대에 형성이 됐는데, 이 자리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조금 더 싸게 사면 더 좋죠. 그래서 5일선 근처 라고 한다면 62,000원 아래쪽, 네, 62,000원 아래쪽, 61,900원, 800원 다 괜찮고 62,000원 아래쪽 이게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금요일날이 월급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수요일, 목요일 공략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네,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장이 잘 올라가서 뭐 분위기 만들어졌다 그러면 제가 높은 가격에 사죠 뭐. 네,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현대위아에 대한 부분들은 62,000원대 전후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직전 고점에 형성된 이 구간은 넘어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따지고 보면 65,000원까지는 여유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물량 모아가시면 되고요. 일전에도 한번 매수가 있었던 월급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에 대한 전략으로 접근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는 돌아서는 모습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었던 모습인데 이평선 모아서 움직이는 모습들,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기업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 내용을 보시면 일단 운수장비 쪽입니다. 당연하죠. 자동차 부품이니까 운수장비로 되어 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9% 정도 나와 있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자, 유동주식은 57% 정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고요. 운용사별로는 삼성자산운용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뭐 쭉쭉쭉쭉 있는데 뭐 비중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40%, 네, 25% 가지고 있고요. 기아가 13% 가지고 있고요. 정의선이 1.95%,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40% 정도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은 9.6% 정도, 그 다음에 자사주 2%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합치면은 50% 넘잖아요. 50% 넘는 데다가 외국인들이 한 10% 갖고 있으니까 한 60% 정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네, 꽉 잡혀있는 종목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40% 정도만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들이 지금은 팔아먹을 이유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대주주들은 더 팔아먹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적 같은 부분을 보게 되시면, 와, 지금 올해 2,400억입니다. 2,400억. 지금 이 종목은 시총이 1조 6천억이네요. 네. 1조 6천억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2,400억 나온다. 내년에는 3,000억 나온다. 그 후년에는 3,400억이 나온다. 자, 그동안은 한 번도 없었던 부분인 것 같죠? 네, 그동안은 없었던 부분이에요. 자, 2,000억 넘는 거 작년에 한 번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자, 보통은 이제 가볍게 목표 주가 개선을 할 때 영업이익 곱하기 10 정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2조 원대는 넘어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도 기준은 3조 원까지도 가능하다. 지금 시총이 얼마였다고요? 1조 6천억. 그럼 3조 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2배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죠. 단기 순이익은 들쭉날쭉하니까 뭐 딱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 이것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당을 주느냐? 배당도 주고 있습니다. 배당도 늘어나요. 올해는 800원을 준답니다. 800원 배당이면은 얼마큼 돼요? 많지는 않네요. 네, 지금 800원 배당이면은 네, 짜다. 배당 너무 짠데 한 1.2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배당 조금 짜네요. 그래도 뭐 일단 안중보다 낫죠. 네, 그래서 실적 증가율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왜 실적이 증가하는 걸까? 한번 살펴봅시다. 도대체 뭐하는 기업인데요? 자동차 부품과 기계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엔진, 구동 부품, 친환경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등등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진, 뭐 이런 엔진이 좀 아니지 않나요? 네. 뭐 이쪽은 좀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네, 그 내연기관 자동차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내연기관 쪽만 하고 있다 그러면 얘네는 건드리면 안 돼요. 하지만 얘들은 이쪽을 일단 하면서 점점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수소차 부품, 공기 압축기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도 지금 다른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진흥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만 가지고 있다, 내연기관과 관련된 부품만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하고 있고 또 전기차 쪽도 같이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뭐 꼭 전기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친환경 차량과 관련된 이런 부품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괜찮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덩치가 작은 기업들이거나 이런 것들은 뭐 그런 어떤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확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게 덩치가 큰 애들은 일단 내연기관 같은 부분에서는 AS도 해줘야 되고 지금도 계속 생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실적 증가를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래 가치와 함께 현재 상황을 같이 유지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덩치가 좀 작은 기업들 이런 쪽은요, 빨리 일찌감치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내연기관 쪽 움직이는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이 길게 봤을 경우에는 전기차 쪽을 살펴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전기차 종목도 같이 가지고 가시되 이런 현대위아 같은 종목도 같이 들고 가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기업 개요에서 보시면 매출 구성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동차 부품이 어떻게 해요?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기업에 대한 부분들 별로 문제될 건 없어 보이죠? 자, 현대위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너희들 뭐 하고 있냐? 사업 소개, 자동차 부품, 네, 전동화 엔진 모듈, 그 다음에 이렇게 사륜진죠? 이거 등속 조인트,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그 열관리 모듈, 이런 게 이제 친환경 쪽으로 되어 있는, 네, 배터리 열관리,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쪽으로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전동화 엑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도 지금 보면은 모터, 여기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완전히 뭐 분리되어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긍정적인 내용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쪽 자동차 부품 쪽에서 엔진 쪽, 이쪽 부분도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네, 앞으로 질 거다 이 얘기죠. 네, 질 거다. 그래서 내연기관 엔진 쪽은 깊이 내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만 생각하시고요. 방위산업 쪽도 있어요. 네, 방위산업. 현대위아가 지금 방위산업 쪽에 보면 K9 자주포 관련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 보시면은 뭐야, 얘 방산주였어?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사업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뭐 크게 나타난다 이런 부분보다도 다 엮여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현대위아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고요. 흐름도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 현재 위치로 잘 가져가시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테마와 향후 상승적인 기대감들을 같이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두 번째 월급 종목은 KC텍입니다. KC텍이요. 네. KC텍 같은 경우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 부품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2020년도였죠? 네, 2020년도에 삼자배정 유상증자로 해서 이 기업에 직접 투자를 했어요. 지분율이 지금 한 4.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분 내용으로는 안 나오지만, 왜냐면 5% 이상 돼야지 공시가 들어가서 대주주 들어가잖아요. 근데 5%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따로 이제 공시가 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4.9%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삼성이 키워줄 수 있는 기업이다 해가지고 기대감을 많이 모았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좀 떨어지고 삼성이 조금 안 좋으니까 요즘에 같이 안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성 올라올 때 같이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네. 삼성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이 종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월봉상 흐름을 보게 되시면은요, 지금 고점 라인대가 25,000원, 3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잖아요.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 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넘어가야 될 위치예요. 네, 넘어가야 되는 위치. 네, 이제는 이 종목이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위치고요. 지금 위치는 딱 이렇게 월봉상에서 자, 돌파가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까지는 뭐라 할까요? 워밍업 준비 단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2만원 이상부터는 종목의 상승률이 조금 빨라질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딱 걸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최근에 거래량이 너무 적어. 이제 13,000주 막 2만주 이 정도 나오잖아요. 보통은 이제 거래량이 한 5만주, 8만주, 10만주 뭐 이렇게 나와줘야지 그래도 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아니 이제 월요일이죠. 네, 어제 같은 경우도 11,200주.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적어요.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잘못하면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심하다거나, 또는 네, 내가 환금을 못하는 거 아니야, 즉 팔아먹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적어서 변동성이 심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죠? 나쁘지 않다 생각돼요. 그 다음에 팔아먹고자 한다라면은, 일단 주가 추이가 우상향을 보이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네, 팔아먹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가 되면 상황적인 부분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아마 사기가 어려울 걸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 평단가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가격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19,000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외국인의 평단가요. 지금 작년, 올해부터 봐야 되죠. 올 한 2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온 평단가가 한 19,000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먹은 게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뭔가, 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또 한 가지. 자,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이평선을 끌고 올라가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더 간다. 아시죠? 네. 이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 쪽이긴 한데 의료 정밀로 이제 업종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반도체 아니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반도체 관련 장비로 일단 업종은 분류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11% 들어가 있고요. 유동 주식은 45%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대주주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51%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5.8%, 자사주 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60% 정도가 여기 묶여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삼성전자 거의 5%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65%, 실제적으로는 35% 정도만 시장에 돌아다닌다. 이게 유동주식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푸시해줘도 크게 뛸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겠죠. 자,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지금 보면 반도체 CMP, 세정장비, 디스플레이, 웹스테이션, 네, 그 다음에 뭐요? 코터? 네. 이런 장비, 그 다음에 반도체, 슬러리, 이런 것들에 대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무엇을 하는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쪽 관련한 장비, 부품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재,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매출 구성은 반도체 쪽이 79%, 디스플레이 부분이 20%다. 나머지 1%는 뭘까요? 뭐, 다른 것 쪽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고, 지금 낸드 및 그 다음에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적 증가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눈에 띌 만큼 어떻게 대단한 포인트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적 보시면은요, 연간 실적이 지금 보면은 많이 줄어있죠. 265억, 그 다음에 428억, 640억. 2025년도쯤 돼야지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빠를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같이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도 2분기에는 그다지 썩 좋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1분기 실적 별로였고요. 2분기부터 증가한다 되어 있지만 전년도에 비하면 그다지 썩 좋지 않죠. 하지만 반도체 업체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는 것을 참고해 봤을 때 앞으로 미래 가치를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시총 대비해서는 실적이 많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지금 4천억 정도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265억 정도밖에 안 되죠. 내년쯤 되어야지만이 4천억 좀 나올 것이다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실적이 조금 안 좋아서 좀 안타까운데 애매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반도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은 지금 실적이 매우 안 좋게 잡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가 최악, 여기가 바닥, 이렇게 전망대에 나오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 구성 아까 저 잠깐 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반도체가 79%, 디스플레이가 2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둘 다 우리 포함되어야 되겠죠. 반도체 쪽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은 뭐예요? 전장 부품 이런 쪽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소부장이기도 하면서 반도체이기도 하면서 낸드 플래시, 그 다음에 파운드리 이쪽 포함이 되면서 전장 부품, 디스플레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주가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주가는 올라가지 못했고 거래량도 별로예요. 사람들이 별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삼성이 올라가면 어쨌든 꾸준하게 올라가게 될 테고요. 뭐 삼성과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에 삼성보다는 조금 빠를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 10% 올라갔다 그러면 얘는 뭐 한 20% 올라가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만약에 75,000원, 8만원 정도 구간 들어간다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 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빨랐죠. 그래서 여기 75,000원, 8만 구간 들어간다 싶었을 때 이 KC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 23,000원에서 25,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관점을 생각하시면 뭐 단기적 패턴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 패턴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평선은 지금 모아서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업황이 돌리기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여유있게 보유하시면서 또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매매 포인트는 19,000원에 붙여서 매수하시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2만원 아래쪽으로 여유있게 매매 포인트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KC텍까지 해서 두 종목 말씀드립니다. 자, 현대위아 첫 번째 월급 종목이었고요. 네, 두 번째 월급 종목은 KC텍, 이 두 종목입니다. 저는 6월 9일 금요일날 오후에 매수할 생각이니까요. 매수할 생각이 아니죠. 매수할 예정. 그때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월급날이라. 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월급 종목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시는데, 월급 종목은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월급날 매수를 한다라는 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데, 나도 한번 사야 되겠다. 그러시면 사도 되는 거고, 아닌데,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 사도 되는 겁니다. 뭐, 이건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고, 나 이런 종목을, 즉 전문가는 이런 종목을 사고 있구나, 얘는 이런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매수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같이 공감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니까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마저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전부 다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또다시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대응들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월급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매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게 보고 대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단타 치려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단타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단기에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타용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있게 비중 조절 잘 하시고 넉넉하게 가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 6월의 월급 종목, 와우! 확인하셨죠? 네, 현대위아, KC텍 두 종목 말씀드렸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남은 휴일 알차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